하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영화 저는 형수르 감독님은 굉장히 단편 영화를 한 9편 정도 찍으셨죠? 그렇게까지요? 아니나요? 뭐그 정도 찍었겠네요. 네, 한 9편 정도 찍으셨는데 거진 이제 코미디물을 되게 많이 찍으세요. 근데 이번에 멜로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굉장히 코미디 요소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사실 형수르 감독님의 지인으로서 그 전작들을 다 봐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멜로를 할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이런 멜로 영화를 하게 되셨는지. 저도 멜로 감성이 있고요. 저도 뭐 부딪히고 뭐 멜로 적인 순간도 있고 해가지고 쓰게 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우연히 전 연인을 한번 본 적이 있어갖고 그 감정이 너무 아이고 목이 메어요. 그때 감정을 담으려고 찍었습니다. 아이고, 네 많은 뭔가 슬픈 사연이 있나봐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하느라고 시네마톡을 하느라고 감독님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더니 나무위키에 독립영화의 거목이라는 단어 써 있더라고요. 그 스스로 쓰셨나요? 그 담배 고딩이랑 그 경찰 두 번째 경찰 걔 둘이 써줬어요. 여기 나와. 이 영화에 나왔던 영화 속에서 형술 감독님이 사실 영화제나 아니면 굉장히 영화인들 그리고 영화를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발이 넓기로 되게 유명한데 좀 거의 지인을 다 동원해서 영화를 찍은 거거든요. 캐스팅할 때 뭐 특별히 재밌거나 아니면은 이 인물에 맞춰서 써야지 아니면 이 인물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꼭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나요? 예, 뭐 그렇죠. 주연 배우를 포함해서. 네. 저희는 오디션 단계가 없었어요. 없고 지인들에게 좀 흡수를 했죠. 이 역할은 당신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캐스팅 시간을 조금 많이 줄였죠. 예, 그러면서 제작 시간을 좀 많이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르 감독님이 살짝 연기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저랑도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영화도 같이 배우로서 찍었었고요.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로 나왔었고요. 유수의 영화에서 잠깐씩 나오고 그리고 유수의 뉴스에서 길거리 인터뷰어로 많이 나오세요. 실제로. 근데 이 영화에서도 감독님 혹시 찾으셨나요? 꼭 그렇게 찾으신 분 혹시?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소별. 예. 땡! 의사 아닙니다. 의사 아닙니다. 땡 아닙니다. 맞추시면 뭔가 감독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어떤 마음의 선물이 있답니다. 네. 강사. 강사도 네 강사 목소리 네 보니까 네 강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들이 아영이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그 괜찮다고 하는 남자 있잖아요. 정말 괜찮은 남자 있어 이러면서 사진 보여주고 자기 영화제에서 멋지게 찍은 사진 막 이렇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이 사람 되게 괜찮아 그 장면도 그렇게까지 출연 욕심이 있으신데 이번엔 또 출연은 안 하셨네요? 제가 남의 거 출연해 보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제가 제 거를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편집할 때 배울까봐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유수의 영화에서 형수루 감독의 필모를 찾으시면은 굉장히 짠짜장짜장짜장하게 또 재밌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크레딧 올라갈 때도 그렇고 다 같이 들으셨겠지만 OST 너무 좋지 않았나요? 그 감성이 너무 좋아서 그 OST 같이 작업하셨던 고갱 감독님은 또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고갱 씨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되게 인디 씬에서는 꽤 매니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제안을 주셨고 그 고갱 씨랑 작업을 해봤는데 되게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기본 음악은 좀 덜 오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잘 들어주시고 적당히 이렇게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목소리 때문에 그런지 되게 아련하네요. 바라카 같은 느낌. 아, 네. 그리고 저 또 뭐 원래 이거 제목이 왼쪽을 보는 남자, 오른쪽을 보는 여자라는 단편으로 이게 시작이 됐대요. 그 목이 아프시니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아영이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담 걸린 씬 있잖아요. 거기만 딱 잘라서 원래 단편이었고 그게 이제 발전이 되어서 장편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짬뽕 엎어져 있는 것까지 보고 그 앞쪽은 이제 전화 받고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총 3씬인 거죠. 그러니까 네. 3시퀀스로 이루어지는 단편이었죠. 하필 또 그 단편을 이렇게 장편으로 하실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장편을 데뷔해야겠는데 외장하들을 살펴보다가 요거를 조금 앞쪽에 이들의 사연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앞쪽 이야기를 만들었죠. 얘들이 왜 싸우고 있지? 여기서. 그러면은 앞에 그 이유들을 조금 만들어 가서 찾아야겠다. 근데 좋았던 시절은 보여주지 않겠다. 근데 뒷부분에서 대화하면서 유추는 해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감독님의 다른 단편들도 사실 단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더 장편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단편들이 꽤 많거든요. 네, 특별히 또 이 단편을 골랐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거는 영상화가 된 적이 없었고 저번에 찍었던 단편들은 뭐 이미 그들의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더 장편으로 봐야 되나 이런 순간들이 있어가지고 요건 걸 정했고 다른 근데 단편들은 연극이나 이런 다른 매체로 보고 싶긴 해요. 꼭 영화관이 있더라도. 네, 혹시 질문 이제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까 그 영화가 그 이제 후반 작업실에서 이제 그 담 걸려서 들어가는 그 영화가 이제 출발점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동희 배우님이 그담 걸린 상태로 대화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로써 뭔가 의도를 하신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답이라는 거는 영화 여기 보시다 보면은 혼자 인터넷 강의 볼 때 그때 좀 뭐 이러고 있고 한의원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챕터가 시작할 때마다 앞쪽에 좀 배치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준호의 인생과 형에 대한 부채감이 조금은 부담감이 계속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나중에 풀릴 때는 서로의 뭔가 미련과 뭔가의 소외가 서로의 관계가 끝났을 때에는 마법 같은 순간처럼 풀린다라고 저는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담이라는 요소가 들어오게 됐고 어쨌든 한쪽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는 계속 싫어도 이제는 아영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듯이 뭐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을 하고자 했죠. 그 담이라는 거.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쪽에 그 안나가 데이트하는 씬에서 그 이동희 배우한테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좀 씬이 지난 다음에 이동희 배우가 태블릿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갈 때 안나가 짜장면 시킬 건데 먹을래?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동희 배우가 난 짜장면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짬뽕 먹어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나는
준호와 만나면서 좀 사람의 성질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안나는 초반에는 그렇게 했는데 연애를 하면서 저는 안나도 모르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나의 성질상 매번 억압이 받고 있다가 이렇게 준호 같은 친구를 만났을 때는 또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그렇게 연출을 했었죠. 예. 그리고 아영은 이 관계를 끊어내는데 15년이 걸렸지만 그 안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지점들을 표현하고 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리얼리티로 흘러가다가 어떤 부분은 뭐 조명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아니면 뭐 컷 사이즈나 이렇게 갑자기 약간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건 영화야, 여기는 연극이야, 이곳은 뭔가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있어, 약간 이런 장면들이 간혹 있는데 일부러 어떤 그냥 현실에서의 어떤 순간에서 갑자기 우리도 살다가 현실에서 갑자기 이거 영화 같아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일부러 의도를 해서 넣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 얘기를 드리자면 몽타주 장면 둘이 사랑이 빠지는 두 커플이 나올 때는 컨셉을 아예 조금 다르게 잡자고 잘 먹는 거겠죠. 되게 판타지는 아니지만 뭐 전체적으로 핸들들로 바뀌고 거기서는 음악 감독님한테는 조금 꿈결에 있는 것 같은 그 행복한 순간 굉장히 짧았으면 좋겠고 이들이 사랑하는 감정들을 굉장히 짧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영화의 뭐 전 마케팅적인 포커스도 이별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지점에서 인맥상통하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을 조금 유념해서 그 몽타주 씨는 조금은 다르게 연출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약간 뭔가 조명이나 그런 부분도 약간 좀 다른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연출을 하신 거죠? 그렇죠. 나름 좀 모샤시가 돼 있고 그 장면들은 그렇죠. 굉장히 좀 다른 효과를 좀 주고 그래서 되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다르게 봐졌던 것 같아요. 네, 막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그냥 남의 이야기 같은 뭔가 원래 난 준호의 입장이나 아영의 입장으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남의 이야기 같아라고 하는 순간으로 저는 약간 조금 느껴졌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감상 있으시면은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그 과거에 좋았던 시간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좀 더 감정이 좀 공감이 되고 좀 이 두 사람 헤어지는 거에 좀 더 내가 이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모습을 담고 싶지 않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만나는 도중에도 그 대화를 통해서 좋은 장면을 뭔가 은연중에 비추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정 대사나 뭔가 노린 대사 같은 게 추가 있으실까요? 이때 이 사람들이 좀 좋았다 하는 걸 과거엔 좋았다라는 걸 좀 담은 그런 대사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뭐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담겨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이제 제가 뭐 준호 같은 경우에 심어놓은 장치는 종수 씨가 나오잖아요. 준호는 예전에 굉장히 저런 텐션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능글능글하니 그랬을 것 같고 아영도 그런 종수 씨를 보고 웃고 있고 그런 요소를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미 그들의 관계는 그 버려진 칫솔처럼 굉장히 마모가 돼 있고 용도 변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칫솔을 보면은 그 화실에 준호도 있었고 과거에는 그때는 칫솔 거리에 걸려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예 땅바닥에 팽개쳐 있는 청소용 솔로 변경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조금은
심어놨는데 혹시 보시면서 그냥 과거는 저러지 않았을까 하고 좀 상상을 해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그 지점을 연출해놨고요. 준호 같은 경우에는 준호가 나중에 아영이한테 막 덤비잖아요. 막 너가 뭐 시험 떨어지면 뭐 빨리 가라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덤비는데 그런 지점들에서 그들의 과거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물론 이런 거에 대해 아쉬워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저들이 사랑하는 장면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몰입을 하냐라는 분도 계시는데 되려 그런 게 없어서 쿨해서 좋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취향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대사보다는 그런 어떤 오브제나 어떤 미장센이나 어떤 그런 거리감이나 어떤 물체로서 좀 더 주고 싶으셨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감독님의 TMI도 많이 물어봐 주셔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뭐 비화 같은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한번 아, 해볼게요. 그냥 말할게요.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언제 헤어진 거예요? 저는 둘이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 있다고 저는 처음 영화 시작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겠죠. 그냥 우리가 보진 않았겠지만 그 전부터 이미 그들 감정은 멀어져 있고 집은 공간은 같이 있고.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몰입도가 좋았었거든요. 예. 그 시간이 그냥 식품처럼 흘려간 것처럼 몰입도는 좋았었어요. 재밌었고 그런데 뭐 상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주인공이 이뻤으니까 그냥 그 남자를 만나는 건가요? 그리고 남자는 그냥 어린 여자를 만난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부남이었던 거고. 네. 그거를 관객들이 다 미리 보면서 능동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몰입도는 좋았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칭찬인지 욕인지. 네.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서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사람들이 15년 동안 붙어 있던 거죠. 그냥. 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은 아니지만. 네. 뭐 그런 코드에서 아쉬운 지점이 있을 수 있죠. 있고 꼭 유부남이어야 되냐, 꼭 어린 대학생이어야 되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는데 저는 뭐 꼭 그거를 그들의 상황, 대학생, CEO 이런 걸로 코드화를 시켰다기보다는 그냥 냉정하게는 저들이 부족한 거를 좀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챕터 2에서 등장해서 영화적으로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일단은 넣었던 캐릭터인데 그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면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장치인가? 영화의 장치라면 장치일 수 있겠죠. 그들의 100분 동안 보여주는 데 있어서 엄청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느닷없이 다가온 연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쉽게 빠질 수 있다면 전 연인에게 못 봤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이야기는 잘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준호와 아영이 가장 서로에게 바랬던 지점에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가장 가시적으로 가장 반대에 있는 준호는 아영이한테 저런 모습을 나를 이뻐해줬으니까 계속 이런 걸 이뻐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영이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성인이 좀 더 되었으니까
준호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서 좀 더 성인같이 뭔가 나를 이끌어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런 모습들이 어떤 가시적인 대상화가 있지 않았을까 가장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다뭐 이런저런 평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지점도 굉장히 아쉽다는 평들이 있어서 뭐 이해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네, 저 가운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챕터 2에서 나왔던 그 인물 두 명은 각각 그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원해서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이성의 모델을 약간 나타낸다고 느꼈거든요. 약간 품위 있는 당당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정은재 배우님이 만났던 남자고 되게 자신처럼 털털하고 자유롭고 존중해줄 줄 아는 그 여자가 이제 남배우님이 만났던 그 남성인 걸 보면서 근데 결국에 결말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가졌던 이상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오히려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좀 떨려서 각자가 뭔가 자신의 색깔을 살리면서 상생하면서 만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배우님은 뭐 약간 품이 있고 뭐 예술하고 미술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원했었고 저는 남배우님이 왜 고시에 그렇게 오래 매달렸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신이 원했던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 끝을 보면은 남배우님이 그걸 놓았잖아요. 고시를 놓고 이제 영업사원으로 다른 모습으로 뛰는 걸 보면서 이 영화 제목을 봤을 때도 그렇고 헤어지지 않은 것 같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마치 뭐 기린이 아니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은 이야기를 읽으면은 계속 기린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랄까 약간 상대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 둘이 결국에 다시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만약에 감독님이 그 영화 처음에 나왔었던 그 점 할머니? 사주 할머니였으면 어떻게 사주를 봐줬을 것 같은지 궁금해요. 전까지 봐요. 반전의 질문이네요. 굉장히 반전의 질문이었어요. 난시가 어떻게 그 준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인지 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이든 타이든 공무원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어느 지점에서는 준호도 아영하고 같이 붙어 있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준호도 그런 지점에서는 좀 로맨티스트가 아닌가, 찌질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사주 어머님도 사실 그냥 딱 봤을 때 결국 저희가 사주 보러 가면은 저희 엄마가 사주 보러 가는 데랑 제가 보고 온 데랑은 다르더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쪽 공무원 알팔자라고 저보고 제가 보러 간 데는 예술가라고 그러고 그냥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 사람들도 난시가 조금 바뀌었다고 뭐 운명이 바뀌어 그러는데 사실 어디 가보면 다 다르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진짜 점을 봤을 때 천생연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둘은 천생연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저 역시도 꼭 뭐 사주를 가지고 뭐 그거를 하긴 싫지만 저 둘은 그냥 애초에 안 맞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 같아요. 냉정하게 저는 그냥 애초에 떨어져야 되는 관계. 근데 그거를 나름 안나가 통찰력 있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영에 대해서. 그냥 아영이는 오빠가 저러니까 자기 체면이 아니니까 아영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준호 입장에서는
어디 모임 가면 계속 눈을 아래 위로 훑고 막 옷을 어떻게 입었냐 그러고 계속 그걸 관찰하는 게 준호가 바보 아닌 이상 알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알게 모르게 기저에 깔려있는 갈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애매한 답변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만약에 이제 저 전부는 아주머니였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내가 정보는 아주 많다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저들이 미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있죠. 그냥 준호는 아마 감독님은 그 저기 앉아 있는 사주를 보시는 분이었어도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것 같아. 약간 이런 답변이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그냥 뭘까요? 준호는 그냥 영업사원을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아갈 것 같고 그냥 10점 만점에 한 5점은 한 것 같고 자기 인생 찾아가는 거니까 영희는 다 깨졌지만 영희는 자기 할 거는 잘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좋은 사람 보는 눈은 더 생겼을 것 같고 그래도 한 8점 정도 얻지 않았을까 영희는 그들이 그냥 흩어졌지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굉장하지만 약간 질문에 답변이 약간 되셨을까요?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이번에 안 하신 분 먼저 다음 질문. 네,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남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정은채 배우님이 맡았던 여자와 이제 이동희 배우님이 맡았던 남자가 이제 헤어지면서 또 다른 이제 각자 두 그 연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챕터 2에서 그 이동희 배우님이 만났던 여자는 그 전에 만났던 남자와 헤어지는 서사가 잠깐이나마 술집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를 이렇게 구속하는 그런 남자의 실증을 느껴가지고 보다 좀 자기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이동희 그 배우님이 맡았던 역과 이제 다시 또 사귀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정은채 배우님이 맡았던 역과 두 번째로 만났던 그 강기루 배우님이 맡았던 역할도 뭔가 그 전에 만났던 부인과 이혼하게 되고 이제 그 정은채 배우님이 맡았던 역할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서사가 나올 법도 한데 그 부분은 또 나오진 않더라고요. 혹시 감독님이 그거를 추가했더라면 어떤 쪽으로 진행하셨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일의 과거 서사를 말씀드립니다. 약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대학생 네네네. 커플은 헤어지는 그 과정이 약간 나와 있는데 경일은 나오죠. 네, 경일은 나오지 않는다. 저는 경일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로 꼭 쓰고 싶었다 이런 게 아니라 준호와 아영이가 결혼했으면 아영이가 차 안에서 보는 그 남자는 애가 여기 앞에 있는데 별 관심 없어 보이고 애기는 엄마랑 그냥 이렇게 놀고 있고 그 준호와 아영의 미래는 약간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좀 미래를 좀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코드로 좀 경일은 좀 써놓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식으로 놓고 싶었어요. 그냥 과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 세팅상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죠. 부동산 보러 온 남자의 과거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코드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준호와 아영의 미래의 모습을 약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답변 되셨을까요? 네. 또 아까 전에 질문 저 그 여자 주인공분이 갑자기 이제 살다가 아이패드 준다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포인트에서 부르게 된 건지 혹시 그 전에 만났던 그 남자와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딱 마음의 준비가 끝나서 되겠다 싶어서 부른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저는 그 질문을 단편 영화 처음 쓸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왜 태블릿을 받으려고 했을까 갑자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영이가 오자마자 텐션이 이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냥 저는 걔가 잘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체크해보려고 불러봤더니만 잘 살고 있다고 틱틱거리고 있고, 근데 막상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영이는 준호한테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준호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과거의 그 칫솔 같은 거라든지 뭔가 그 아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훔쳐본다든지, 이제 어차피 못 볼 건데 했을 때 조금의 아쉬움을 갖고 간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게 한 명은 정 떨어지고 한 명은 정이 붙었다기보다는 살짝 올라오는 그 순간의 감정의 크로스가 이 영화로 표현되면 어떨까 하는 질문에서 사실 단편을 처음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 태블릿을 왜 주고 오는 거야, 왜 받으러 오는 거야, 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지점은 좀 그 아이의 초반 텐션에서 조금 느낄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어쩌면 아영이는 다시 미술을 다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다시 하고 예전에 우리가 쓰던 작업실에 다시 왔고, 내가 정말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 말이 되게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아영이가 준호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준호의 새로운 여자친구도 준호한테 오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러는 거 보면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는 게 사실 되게 뭐랄까 돈 잘 벌고랑 되게 너무 조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개념은 뭐 꼭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영이는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너 때문에 정말 돈 벌려고 한 거지만 너 없이 난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웃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만을 위하면 살고 있는데 너도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나? 아직도 얘 똑같나? 뭐 이런 것도 약간 확인할 것 같고, 아니 카페에서 만나도 되는데 굳이 작업실을 불러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안 그래도 준호도 옛날에 미술했고 미대생이고 얘도 이 안에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되게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뭐랄까 예의를 가득 차린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서 일부러 작업실에다가 굳이 아침에 나중에 보자고 하는데도 굳이 아니 내가 찾으러 가고 아니면 작업실로 와? 막 약간 그런 건 좀 아니었을까. 우리는 현장에 나타난다 뭐 이런 식의 느낌. 무슨 관계죠? 무슨 소리? 그래서 약간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저는 그런 요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뭐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난 잘 살고 있어. 난 이제 한번 보여줄게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불러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굳이 이제 불러가지고 굳이 쿨한 척 커피 내려줄게 뭐 이러면 잘 사냐? 난 괜찮은데? 은채 씨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은채 씨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상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남자는 왜 테니스 라켓을 들고 다시 시작한 운동을 왜 테니스 라켓을 들었고 빨간색 가방을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질문이 뭐였냐면 왜 그 남자는 준호 아니 경일이네 왜 하필 테니스 다시 시작하고 빨간색 가방을 들었냐. 엄청나게 디테일한데요. 디테일한 질문이지만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뭔가
그 경위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경위도 하고 싶은 거를 과연 하고 사는 것인가 해서 뭔가 어릴 때 운동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예체능이라는 게 다들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사실 거의 뭐 특출난 재능에서 하라고 떠밀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 그런 지점에서 기루 씨가 이제 태를 보면 좀 운동한 태도 있고 그래서 뭘 설정할까 하다가 축구공 들고 다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상하지 않은데요? 안 그런가요? 네. 축구 복장을 입고 나타나면 이상하잖아요. 본인은 지구하시면서 지금 축구 복장으로 나타나셨는데요. 네. 그래서 테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귀족 스포츠 막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그 테니스장만 봐도 뭐 그런 요소들에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골프는 또 별로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또 정현 씨가 테니스 선수 굉장히 TV에 많이 나올 때고 그래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서치를 해보니까 되게 평범한 브랜드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특색이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다녔을 클래식한 뭔가가 있으면 어떨까? 어렸을 때부터 갖고 다녔을 법한 그래서 그 시그니처한 네, 가방. 그 테니스 가방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힙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소장하고 있는 테니스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가지고 와서 거기에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꽤 빈티지한 되게 멋있는 가방. 답변 해주셨어요.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은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오늘 관객분들이 질문이 막 많아서 너무너무 재밌네요. 그 보통 사람이라는 게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나는 뭐 1년 뒤에 뭘 할까 아니면 좀 더 멀게 보면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그리고 아영도 자기가 미술을 전공했고 아직도 그 미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그 일에 몸을 담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보면서 든 생각이 준호는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건지 맞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너무 나태해지고 익숙해져서 그냥 편하게 돈 벌어다 주고 그냥 밥 먹여주고 그러니까 뭔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 건지 결국 마지막에도 자기가 뭔가 꿈꾸고 아니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먹고 산다기보다는 결국 자기 친구가 했었던 그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거니까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캐릭터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 이제 초반에 준호를 설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설명할까 했을 때 빨래 개면서 인터넷 강의 보는 거를 좀 고를 심었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주객이 전도된 뭔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인지 공부를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게 된. 근데 저는 준호 같은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좀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좀 어느 정도 30대에 접어드는 남자들한테 많은 예체능 계열에서 나오는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저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저를 보는 엄마의 모습은 저랬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아영이한테 표현을 했고 저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준호 같고 근데 뭔가 잘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는 잘하지 못하는 저는 예전에 어떤 영화 준비할 때 노량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수생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순간 시험 붙는 거나 이런 거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거기 노량진에 살면서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친구들이랑 막 놀고 플스콘 가고 당구 치고. 근데 거기에 안주에 있으면서 맨날 시험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맨날 아디다스 추리닝 입고 다니고 거기 안에서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사람. 준호도 어떤 지점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은 하고 살겠죠. 생각은 하고 사는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저희도 오디션을 많이 보셨고 저도 영화 단편 영화 좀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하고 매번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영화를 잘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다음 단계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은 사람들은 뭔가 찬반이 나뉠 거고 업계 사람들을 저는 평가를 할 거고 그냥 그런 지점들이 저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요소들이 좀 영화에 투영돼 있고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 일들은 안 하고 있고 준호도 생각은 있지만 그런 거에서 굉장히 패배의식에 좀 젖어 있는 거 아니었을까. 아영이 보는 나의 눈빛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쩌면은 미술도 준호가 확실히 정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또 친구들이 하니까 친한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근데 덜컥 붙어서 오케이 그럼 대학 오케이 미대 그렇죠.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요즘 사회에서의 30대 중반이 이제 한 20년 전에 30대 중반과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30대 중반 우리가 생각했던 어른들은 30대 중반이면 애가 이미 막 둘이 있고 어떤 직장에서 직급이 굉장히 있고 뭔가 뭔가 착착착하는 것 같지만 요즘에 30대 중반은 사실 아직도 꿈을 못 찾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어쩌면은 준호도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아직 뭐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확실하게 아영이처럼 확실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첨언을 하자면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할 때 그냥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야 근데 너는 그 은행이나 무슨 전자라든지 가고 싶어서 간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성적이 맞고 그냥 그 기회가 생겨서 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역으로 하는 얘기는 너 하고 싶은 거 해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전 그거 들으면서 좀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너네는 통장에 나왔다고 꽂히지만 나는 나왔다고 꽂히진 않아. 그러나 나는 하고 싶은 건 하고 있어. 근데 너는 뭐 남들 결혼하는 거 하고 뭐 가정을 이루고 그 남들이 노말하다고 하는 걸 하고 있고 전 굉장히 노말하다고 하는 거에 굉장히 비껴나 있고 그런 지점에서 요 캐릭터를 조금 자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준호에 대한 네, 준호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혹시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어떤 음악이나 아니면 보통 어떤 영화를 만들 때 감독님이 극본이랑 연출 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이 장면, 이런 장면, 아니면 이런 분위기의 영화, 아니면 이런 음악을 있는 영화, 아니면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 뭔가 어떤 딱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뭔가에 탁 꽂히는 뭔가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게 뭐 어떤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런 건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거는 단편에서 시작은 했지만 어떤 게 심지를 딱 불붙였냐면 친구가 장기 커플이 있어요. 같이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뭐 집은 따로 있지만 근데 그 커플이 저렇게 친구가 배달을 하고 여자친구도 배달을 했어요. 근데 둘이 집에 가는 길에 어디서 이상하게 쓰레기를 맞은 거예요. 남자애가. 그래서 아까 그 영화처럼 상황이 벌어졌고 집에 이제 갔더니만 여자친구는 신고를 했고 남자친구는 똑같이 어디 갔다가 왔고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그 친구랑 이제 다투게 된 거는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맞았다 왜 그러냐 대체 저거 해라 했는데 여자친구는 그 내가 맞았으면 어떡하냐 해서 싸움이 붙었대요.
그 기서 쪽팔려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거기 그 에피소드의 어떤 키워드가 딱 꽂혀버렸군요.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아까도 저희끼리 커피숍에서 수다를 많이 떨었지만 그런 요소에서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감정을 못했어. 그냥 감정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아영이의 감정은 저는 뭔가 꼭 보호받아야 되진 않지만 정서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무책임한 놈한테 내 인생을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감사합니다. 네, 이쪽 질문. 말 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고 아까 그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냥 생각을 한 건데 저는 이 영화 되게 좋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 이동희 의원님이나 정재훈이랑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이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요즘 30대 중반은 옛날이랑 많이 다른 것 같다는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상으로는 이제 어른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머릿속은 어른인 것 같고 내가 어떤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 이런 이야기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결국에 결말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너네는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해주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뭔가 나의 흔들리는 감정을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감독님도 저랑 비슷한 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감상평이었는데요. 감독님, 네, 한번 더. 다행이네요. 되게 저도 보면서 사실 아영이도 그렇고 아영이도 자기가 과연 그게 아영이가 하고 싶은 거였을까 또 모르죠. 또 아영이의 또 10년 후 준호의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둘이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다시 안 만날 수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안 만나겠죠. 미래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저도 그런 지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딱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말이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 되게 되게 뭐랄까 되게 상처처럼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어느 순간에는 저도 영화를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 너는 하고 싶은 거 해. 너 연기해. 근데 그거 하나로 되게 나는 엄청나게 힘들고 다 이걸 하지만 너는 그래 넌 하고 싶은 거 해. 뭔가 그런 어떤 모르겠네요. 그런 비수랄까?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연기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해. 뭐 시켜줘야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영화 찍어. 내 돈으로 찍어. 이런 말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 해라는 말도 사실 하고 싶은 걸 찾는 과정도 사실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계속 그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는 전 거고. 그래서 특히나 취미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어디 있을 때 되게 뭐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축구 게임하면 한시간 모일 것 같고 특히 영화 시나리오 쓰기 오. 기가 잘하잖아요. 안 이상한데 엄청난데요? 그래요? 특기의 시나리오 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독이 쉽게 나왔네요. 스스로 요즘에 한국의 노아 바운백이 됐다고 듣기만 방출. 네, 한국의 노아 바운백이라는 감독이 최근에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만들었고요. 네, 발톱의 때 정도로 하겠습니다. 발톱의 때 정도로 하겠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감독님 화이팅. 네, 저희도 이제 지금 시간이 마감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네, 꼭 뭐 질문이 아니어도 되고요. 별로다 맞아요. 아니면 재밌었다 그냥 물통을 들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냥 물통을 들고 계셨어요. 진짜 여기서 부끄러워서 못하셨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없으시면은 감독님이 또 오늘 관객 여러분께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같이 시네마 토크 해주셨는데 네. 네, 어떠셨는지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들을 이제 웬만하면 다 받아본 질문들이라서 사실 우와 하는 그런 질문은 없는데 이런 거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또 이 영화를 저는 혼자 머릿속에 이래서 찍었었지 하고 복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너무 재밌고 소중하고 계속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나 이 상태라도 날아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도 유송 많이 해주시고 안 좋은 지금도 써주시면 저도 다 보거든요. 보고 부들부들 하는데 샵 형수로 한다면은 다 다 보고 찾아서 있고요. 보고 있습니다. 날선 답변들이 다 있길래 저도 그런 지점에서 공감도 가고 이분을 내가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저런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또 요 이후에 또 좋은 영화 더 잘 만들 수 있는 자연국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감독님의 차기작이나 뭐 요즘 하고 계신 거 여쭤봐도 될까요? 차기작 같은 경우에는 뭐 글이안을 쓰는 거고 또 제작 쪽에 좀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기획부터 하는 크게 했잖아요. 이거는 연출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요즘은 좀 그쪽으로 일도 지금 좀 불리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직 비밀입니까? 뭐 기밀사항입니다. 네. 지금 도장 찍은 네, 도장 찍은 거 꼭 알려주세요, 네, 감독님. 아직 안 찍었습니다. 아직 안 찍었죠. 기밀을 맞죠. 네. 그 형수 감독님은 그동안 찍으신 이제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뭐 왓챠 등등에서 그렇죠? 지금은 병구만 서비스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기획 상영전이나 배급사에 문의를 주시면 또 뭐 어떤 방법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수 감독님이 찍은 단편에서 되게 좋은 배우들이 되게 정말 형수 감독의 영화에 나온 그 코드가 있어요. 그 약간의 되게 병맛이 약간 그런 되게 그런 그 시트콤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약간 삐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영화 재미있으셨다면 또 단편을 보면은 또 이런 단편을 만들었는데 이런 장편을 만들었어?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에 있는 그래서 또 사료마토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미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영화 재밌으셨다면 해시태그 계속 걸어가지고 악플도 쓰시고 선플도 쓰시고 그리고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주 집요하게 자기 거 엄청 형수로 맨날 검색하고 있는 분이라서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도 소통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제가 나오지 않은 영화 시네마 토크를 하면서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다들 감상평이나 아니면 질문이나 뭐 감독님한테는 뭐 많이 오는 질문이겠지만 저한테는 또 되게 또 다른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공유한 것 같아서 이 공간 안에서 되게 따뜻해지는 겨울 밤인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